앞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지만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헬렌 켈러는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헬렌 켈러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불가능처럼 보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자동차, 중공업 같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최첨단 산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전선의 핵심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학생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대전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가 이곳에 온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전 직업능력개발원인데요. 대전, 충청 남북도, 강원도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 훈련을 취업과 바로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온 거는 처음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대전직능원은 그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여기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라는 것이 다만 불편할 뿐 무능력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장애 학생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한 학생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공서적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여학생은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컴퓨터 응용기계과를 전공하고 있는 박수연 학생입니다. 전문 직종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싶어서 3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각이 아침 7시 30분 정도인데 이른 아침부터 무슨 책을 보고 계셨나 봐요. 네. 컴퓨터 응용 기계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부족한 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늦은 나이에 이곳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가요. 자꾸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자꾸 연기를 시키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으로 가려고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수연 학생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전만큼은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집이 좀 멀어가지고 자주 못 가는 게 조금 불편하고요. 가끔 가다가 엄마가 해주는 수제비가 생각이 나서 수제비 먹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길면 2달에 한 번 이렇게 집에 갔다 오거든요. 그 엄마가 막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살이 쪄갖고. 박수연 학생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는 그녀에게 대전에서 홍성까지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그리운 사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사진으로 마음을 달랜다고 하는데요. 챙겨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또 이제 그 상처 부위에 치료를 계속 그 엄마 시간 다 뺏겨가면서 그걸 해주세요. 그게 참 고맙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 뭐해? 처음 이곳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했을 때 박수연 학생은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기숙사 친구들과 서서히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덜어내고 함께 공부도 하면서 전공 공부에 더 열심히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연 언니랑은 조금 많이 친해요? 네, 처음에는 막 조용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좀 한번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여기 오고서. 남들 되게 생각 많이 해주시고요.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네. 와, 기숙사도 좋다 보니까 이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훈련생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직장 생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 시간에도 그 직장 예절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의 관계 또 상사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나만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말하자면 나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박수연 학생이 친구와 함께 교실로 향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녀가 공부하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장비 설계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곳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CAD라고 부르는 장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살짝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로 무슨 설계 도면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 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수업 과정이에요? 네, 여기는 2D CAD하고 3D CAD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공간인데 CAD라는 거는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해갖고 도면을 2차원 도면을 만들어준 것이 2D CAD고 3D CAD는 입체감을 부여를 주기 위해서 3차원적으로 도면을 작업을 해주는 것이 3D CAD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CAD는 산업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복잡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도 입체적인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같이 수만 개의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품의 설계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CAD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곳 컴퓨터 응용기계과 교실은 학생 수가 적어서 맨투맨의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밖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한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컴퓨터용 기계과에서는 15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요. 10명이 CAD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서 CAD 쪽은 10명을 지도하고 있고 한 분은 캠 쪽으로 CNC 선반이나 MCT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기본이야, 수평으로. 길게 나오면 안 좋고 화살표가 나오는 데까지만 선을 그어줘, 여기까지. 이곳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장애인 취업의 좁은 문 때문에 좌절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교육 과정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고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이제 취업 자리 이제 그런 거 알아보다가 면접까지는 가는데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아, 난 장애인은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복지관에서 이쪽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셔갖고 이쪽으로 와서 지금 CAD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 다른 학교나 훈련기관이 같은 시기에 입학해서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일정한 그 정도에 도달하면은 또 수시로 그렇게 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입학과 수료를 진행하는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이곳 직업능력개발원은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입학해서 자신의 기량을 쌓고 졸업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입학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과 평가, 면접을 통해 입학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추천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무엇보다도 이곳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캐드나 이렇게 도면 작업하는 게 편하고요. 캐드 이게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렵고요. 가공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과정이나 또 학생들이 느끼는 이 수업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 교육하는 방향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지나 하지 장애 어떤 장애든지 간에 다 오셔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CNC 선반이나 뭐든 다 기계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손이 불편하다든지 뭐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좀 오래 서 있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다 극복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한 손이 불편한 친구가 기계 쪽에 취업을 해서 잘 근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곳은 컴퓨터로 기계 장비들을 조작하고 금속 재료 등을 설계 도면에 맞는 형상과 치수대로 가공하는 캠 교육장입니다. 한눈에 봐도 쉬워 보이지 않는 복잡한 가공기계의 조작법을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작업이 어렵진 않을까요? 잠시만요. 와, 기계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와,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쉬워요? 그냥 쉬운기보다는 좀 어렵긴 한데 지금은 익숙해서 쉽대요. 선생님의 수업을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전부 다르시더라고요. 진정한 1:1 수업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배우는 지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것들이라고 하네요. 너무 어려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나요? 저희 학생들은 두 가지 분야에서 크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D 분야와 CAM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배우게 되는데 CAD는 이제 2D와 3D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는 금형 설계나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등등의 설계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쪽 캠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제작, 그 다음에 플랜트 제작 회사 등등의 이제 제조를 담당하는 학생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취업률인데 이 취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개발원에서는 한 연간 20명 정도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취업은 통상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한 95% 이상 됩니다. 뭐 100% 되는 해도 있고 조금 낮은 해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9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의 핵심적인 업무를 공부하는 컴퓨터 응용 기계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CAD와 CAM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도면 설계라고 이해하면 쉽고요. CAM 분야는 이런 복잡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 장비 조작 분야입니다.
이 컴퓨터 응용기계 분야는 어떤 장애든 상관없이 도전이 가능한데요. 기계를 양손으로 섬세하게 조작하는 작업도 있지만 다른 작업 분야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 요령에 맞는 일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응용기계 분야로 점점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응용 기계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곳에서는 전자과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과라고 하면 전선도 만지고 기계도 만지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장애인들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자과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보기에 참 복잡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살짝 보니까, 전자과답게 무슨 납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수업이에요? 예, 저희 학생들이 뭐냐면 이제 전자기기 쪽 수업인데요. 자기가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로에 맞게 부품을 조립하고 이것을 또 CAD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작업한 대로 부품을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그게 완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된 상태를 갖다가 신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측정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버튼 누르면요, 이 LED 그 방향이 바뀌어요. 동시에 누르면 4번째 게 켜고, 띄어내면 3번째 게 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이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근데 정말 많은 교육이 있잖아요. 예. 왜 이 교육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전북 인력 개발원 다니려 했었어요. 거기서 용접이라든지 그 중장비를 배우려 했었는데, 이제 장애가 이거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전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생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전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곳 전자과 수업은 반도체와 관련된 수업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청각 장애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청각 장애 학생들이 뛰어난 집중력과 훌륭한 업무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한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저희 학생들이 지금 14명 받고 있는데요. 거의 9명이 청각 학생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일반 장애인들이 한 5명 내지 6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에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고밀도의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는 청각 학생들이 그런 직업에, 즉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학생들이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어느 정도 적응도가 빠르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취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거기에 교육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데요. 정말 많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수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집중력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 학생들이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최고 실력의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도체 교육장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따라와 봤거든요. 와, 학생들도 되게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을 배우려면 특별한 뭔가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자격보다도 어떤 어느 정도의 베이스, 정말 기본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일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또 청각 학생이다 보니까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보고 어떤 문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 학생들이 영어라든가 이런 걸 기본 양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 양식을 갖출 수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뭐냐면 실습을 여기서 위주로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맞춤 훈련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의 역군을 양성하는 전자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 분야는 주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초 이론과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CAD 등의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실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반도체 기업에서 직접 마련한 실습장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자 분야는 어떤 장애 유형이든 상관없이 공부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높은 집중력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업률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 대전직능원 같은 시설에서 훈련이나 또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오셔서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성실히 배우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한다는 것, 또 주어진 기간 동안 좋은 기술을 닦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지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언제라도 오셔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서 컴퓨터 응용기계 분야와 전자 분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산업이 바로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등의 제조업 분야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곳 직업능력개발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요. 입학 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입학도 날짜에 상관없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는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스스로 당당하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학생들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전문 직업인의 꿈을 키우며 좀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을 시작한 박수연 학생은 오늘 또 기숙사 방에 불을 밝히며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가슴 속에 있는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컴퓨터 응용 제도기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들어온 지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기초과정 밟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점점 상승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너무 자신 없다.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의욕이 앞서는 만큼 야근을 해서라도 꼭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 나이는 젊으니까 솔직히 누구나 작은 회사보단 큰 회사를 가고 싶겠지만 일단 작은 회사부터 이제 중소기업부터 이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제 한 단계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전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